의원님 연일 이어지는 의원 활동에 누구의 고마운 편입니다. 처음 발언에 서니까 많이 떨리기도 하는데 의원님들이 많은 실책과 조언을 바라겠습니다. 네, 문화예술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고 계속사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8회 아시아 최초 세계 영상위원회 총회 개최를 있습니다. 제천 진원 탄생 600년 만에 세계 여러 나라가 처음 하는 행사에 제천을 국제적인 도시로 부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6월 28일 날 미국 LA 로케이션 트레디스에 최재훈 국장님이 참석하셔가지고 40개국 250개 영상에 참석했는데 제천을 많이 오도록 각오를 했습니다. 9월이기 때 전체적인 업무를 한번 위원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한국영상위원회가 10개가 있고 전국의 미디어센터 협의회 14개가 있는데 이거는 별도 사업을 A4CI 총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 콘텐츠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설계비 국비 4억이 90여 돼 있고요. 도비 2억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 추경에 관광지 조성 변경 용역 7천만 원 하고 사전 환경성 재교통 영향 검토 용역 6천만 원이 제2의 추경에 반영되어야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지사님께 의원께서 염려하신 게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하는 데 대해서 시설비는 도에서 모두로 50대 50을 해주는 걸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20일 전에 시장님하고 도지사님이 연대해서 기재부 장관하고 문광부 장관에게 내년도 국비 37억을 배정해달라고 건의서도 올린 바가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여월 선생 기념관 건립 사업인데요. 이거는 당초에 광덕회계를 받기 위해서 한국가요사 기념관을 했는데 작년에 문광부하고 재정경제부에다가 한국가요사 기념관 광특 26억을 받으려고 했더니 한 얘기가 뭐냐면요. 제천 소도지에서 한국가요사를 아우르는 대표하기는 힘들다. 그러면서 투용자 심사하고 타당성 여부에서 전부 다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득이 반야월 선생 기념관에다 명칭을 변경하고 도비 5, 12, 10억 해서 15억짜리에다가 별도로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7월 29일날 도투용자 심사를 갖다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하게 되면 노공실이나 수사료가 있어야 하는데 국비 지원 없을 경우에는 전시실과 사무실 정도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되겠는데 이거는 4월 달에 도지사님이 제천을 방문했을 때 거리 사용이 반환됐습니다. 이거는 도지사님의 시책 추진 보조금을 해가지고 도비 1억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 날 도비 보조를 신청해서 됐는데 도지사님이 청주 북부시장하고 제천 내도시장에서 1억씩 해서 됐는데 이게 문제점이 9월 달에 이해 추경이 끝나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2억을 집행하려면 3개월 동안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9월 달에 추경이 확보가 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9번째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제9회 제천 국제음악영화제가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있는데요. 모든 프로그램은 작년하고 동일한데요. 몇 가지 특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은 영화 수급이 27국에 있었는데 올해는 34개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풍에 있는 수상아트로에서 있는 라이브 콘서트가 올해는 의림지 진부 캠프로 옮겼고요. 그 다음에 진부 캠프를 의림지 비행장에 있었는데 이거를 이벤트홀 뒤에 공터에다가 옮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가 2억 5천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4천만 올려서 국비가 2억 9천이 되겠습니다. 그
그래서 내년에는 10회가 돼 있는데 국비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뭐냐면 이전까지 무료 영화가 없었는데요. 저희들 영화제 집행위원 중에서 이동준 감독이 영화제 심사위원으로 돼 있고 영화음악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든 영화 중에 태극기 휘날리며 진범방의 선물, 지구를 지켜라는 것은 메가박스에서 선착순 무료로다가 상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문광부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작은 영화관 건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광부 직원하고 해서 이벤트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작은 영화관을 만들겠다 해서 국비 5호 신청했는데 지금 결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7회 박다가요제는 작년에는 만 16세부터 40세까지 했는데 올해는 50세까지가 해서 10살을 컸습니다. 작년에는 254명 접수했는데 올해는 더 많이 접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월 7일날 의림지 무대에서 7시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증명을 하겠고요. 12페이지 9번째 모든 장르의 공연이 한 곳이라는 금요일 구석기가 있는데요. 작년에까지는 금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힐링시티 제천을 갖다 지향을 의미해서 금요일을 구성하고 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하나뿐 없는 금요 힐링 콘서트인데요. 저희들을 본다 가지고 하려고 하던 시골이 10개 시골이 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저희들 할 분이 없어서 앞으로 저희 과에서는 대한민국의 가수라면 또 공연자라면 꼭 한번 서보고 싶은 무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인근 단양에서는 10회를 하는데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만 저희들은 20회를 하면서 1억 2천이라는 예산 갖고서 짜임새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질이 높은 퀄리티가 있는 가수를 부르려면 조금 예산을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14페이지하고 11페이지하고 15페이지 13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는요 16번째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국도시비가 투입한 19개소 총 31억 4천만 원을 문화재 보수를 하는데 한지 사고도 없도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21페이지 18번째 제천의병 전시관 활성화 추진인데요. 당초 국비 1,500만 원 썼는데 이번에는 1,5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고 3천만 원 예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예산에 늘은 거는 한방 바이오 박람회 때 부스를 설치해서 같이 체험할 수 있는 활성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효율적인 문화단지 운영인데요. 여름철에는 관람 시간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7, 8개월 2시간 또 연장합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약 2,500명이 더 많이 관람해서 관람료 수입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20번째 문화재단지 시설 보호 정보가 있는데요. 맨 밑에 보시면 기대국가 위에 구 SBS 촬영장 성벽 보수가 6천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케이블카 설치를 거기 하는데 주차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천만 원 예산을 갖다가 투입하기는 좀 그래서 관광가의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에 맞춰서 주차장 안에 포함되면 성벽 보수를 안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하고요. 25페이지 특수책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사랑 동료 대장입니다. 저희들도 4월 달에 전국의 유명한 동료 작사가 25명 초청해서 제천시를 일반인 발표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다 아시는 분이 계시면 예소라를 작곡하신 김원석 감독이시라든가 모든 어린이 부를 수 있는 과학권 노래 권기열 상실부터 해서 25명에서 현재 지금 작사를 준비하고 제천 시내를 모델로 해서 그다음에 스토리를 해서 작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두 번째 시비석 세가 설치인데요. 이거는 3천만 원 예산 가지고 시비석을 제천에서 한 5개 정도. 이거는
제천의 문의협회와 상인해서 제천에 12석 5개를 설치해서 문화 향연의 작업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물론 송화송화 쌀 밑에 그 작곡하신 권우순 씨 때문에 권우순 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성균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영일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 위해서 헌신하시는 건도고에 찬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균 위원입니다. 6페이지 콘텐츠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작 클러스터는 203회 때 동료 최상기 의원님이 시정 질문을 했었고요. 예. 저희들이 그때 부결 시켰던 사항인데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다시 올라왔거든요. 예.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예, 현재 그 작년에 12월 30일 날 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거기서 국비 설계비 국비 사업을 수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비가 모두 8억인데요. 8억인데 국비가 4억, 지방비가 4억인데 지방비 중에서 당초에는 4억 중에서 70%는 2억 8천이고 제천시가 1억 2천이 썼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왜 국비 지방비 50대 50을 해야 되는데 지방비 중에 12 부담이 70이고 도비 부담이 30이냐. 그래서 강력하게 건의한 결과 설계비가 2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럼 결국 제천시비도 2억이 돼서 50대 50이 됐고요. 아울러 또 하나 116억 국비 중에서 그 다음에 지방비 116억인데 58억 정도가 시비 부담이고 도비에서 58억 부담인데 역시 그것도 의원들이 제각하듯이 왜 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70%인 제천시가 시설비를 떠안아야 되느냐. 그래서 도 담당 국장님하고 관계자로 해서 50대 50으로 해서 58억씩 주는 걸로 그렇게 일단 잠정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또 수시 배정이라는 금액이 국회에서는 쪽지 예산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대중문화산업과에서 담당하는데 작년에 4월달, 5월달, 6월달에 감사원 감사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받았는데 요거를 영상 콘텐츠 스토리 클러스터를 사업 자체를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이거는 국가적인 역전 시책 사업이다. 창작을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다. 이렇게 인정받아서 감사한 가운데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우리보다 큰 도시 청주에서도 마다한 것을 우리 시에서 굳이 해야 되느냐 해서 저희 동료 의원님들이 그때 이거를 부결시켰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 초안이 나왔으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하신가요? 사업적인 그 초안은 없고 당초에 용역한 다시 그거라도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라도 좀 다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옆에 7쪽에 보면은 반야월 선생 기념관 건립 사업권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그때 도비 5억 하고 12억에서 50%씩 매칭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한다고 당시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동안에 뭐 국비가 내려올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안 되니까 이제 결국은 사업을 축소해서 그냥 반야월 선생 기념관 쪽으로 다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 10일을 지금 더 들여서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이시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하시고자 했던 50% 매칭으로 하겠다는 계획하고 지금 어긋나는 거고, 만약 이 사업이 추진된다라고 하면은 분명 사업을 하다 보면은 계속 아마 사업비가 추가로 더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들도 하다 보면 항상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심히 본 의원은 우려가 되고요. 이것을 처음에 저희들한테 이 사업 설명을 하셨을 때처럼 그냥 50대 50으로 이렇게 매칭을 하실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광특회계 받아서 42억을 하던 부분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천에서 한국 가요제 한번 어우르자 이런 데서 했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처음에는 도비하고 광특 말고 매칭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광특을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지금은 다시 우리 10억을 들여서 지금 15억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당초 40이었었는데 이제 국비 광특을 못 받게 돼서 타당성 요구가 안 됐다. 그다음에 재정정책과에서 그 투유전 신청 안 된다. 이렇게 돼서 이제 부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한국 가요사 기념관을 왜 조그만한 소도시에서 하느냐 이렇게 돼서 부결된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부결된 걸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명시를 바꾼 게 예를 들면 박경리 기념관이라든가 이난영, 윤희상 씨 같은 것도 전부 다 그 사람 이름을 붙여서 기념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 반연원생 기념관을 하는데 광특을 국비를 받았을 때는 그 돈이 많이 드는 수장고라든가 녹음실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국비를 안 받을 경우에는 시비만 들어가고 시비하고 도비가 들어갔을 때는 단지 전시실하고 사무실하고 그다음 매표를 한다든지 그렇게 단순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많은 면적이 차지 않고 그래서 10억은 사실 너무 작고 전시 공간에 하면 내부 콘텐츠가 더 필요합니다. 내부 콘텐츠도 필요하기 때문에 15억 정도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15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연이 말씀드린 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반반씩 이렇게 매칭으로 그 안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셨던 말씀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분명히 이거 15억을 한다라고 하면 출발은 그렇게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분명히 더 들어갈 것 그 예상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이 우려할 거는 고맙습니다. 그런데 15억이면 완전 100평 정도 해서 단층으로 해서 어느 정도 더 이상 사업에 투입할 생각도 없고요. 15억에다가 모든 걸 종결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을까요?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몇 년간 이런 게 더 많이 해가지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우리 동료 성경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추진 현황에 보면 단양원 선생 기념관 관리 기본 계획 수립하고요. 소장품 무상 기증 협약을 3월 22일 날 하셨는데 그 협약서라고 별도의 양식이 있나요? 네, 만들어 있습니다. 네, 그거를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네. 소장품이 몇 점이 맞습니까? 제가 맨 처음에 한 190 정도 갖고 오고요. 2차에서 또 갖고 온 게 기타라든가 아니면 영전까지 해서 한 150점에서 350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350점 내용 중에서 유물은 유물이지만 사실 수장고에 들어갈 거를 별도로 하다 보면 한 200여 점 정도는 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200점을 받았습니다. 아니, 총 그러니까 결론을 내면 몇 점이 맞는 겁니까? 정확한 건 한 350여 점이 됩니다. 정확한 거는 350여 점이 맞고요. 네. 그 목록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목록 제가 직접 그 목록을 챙겨가지고 예. 목록대로다가 다 체크해서 수장고에 넣어놨습니다. 네, 목록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가 전혀 200여 점이 어떤 건지 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200여 점이 어떻게 돼 있는지. 네, 첫째 그분의 쓰던 유품이 몇 점 있고요. 영정, 그다음에 그 가사를 적었던 그 원고지, 그다음에 그 외에 디스크, 백파이라는 건
저기 백판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우려에서 말씀드리는데 전부 다 이 반야월 선생님 거죠. 다른 건 없죠. 현재까지는 그런데요. 그 한국 가요 저작권협회 회장님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가요작사가협회 회장, 가요사랑부리 회장님들의 그 같은 유무를 기증하는 다 약속이 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수장 개인은도 그렇고요. 또 우리는 의병의 고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만약에 과거에 친일 행적이 드러난 사람 작품이 오면 잘못하면 조금 그 다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요. 예. 만약에 이렇게 전시실, 사무실 이렇게 매표소 정도로 운영을 하면 직원은 몇 명이나 배치를 하실 거예요? 현재로서는 2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비를 받아야 될 때는 학예사가 필요하지만 그냥 일반 그 도비나 시비를 했을 때는 학예사가 필요 없고 관리하는 직원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을 어디서 차출하실 건가요? 그 일단은 뭐 청원경찰에서 건물 하나 유지할 사람 하나 하고 새로 신규 채용하실 겁니까? 이제 저희 현재로서는 뭐 채용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그 손해 인사를 뭐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요? 과내에서. 관내에서? 네.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이 업무부에 부하가 걸리지 않을까요? 그건 별도로 이제 업무분장을 한번 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반야 선생님의 그 유골이 지금 목천사에 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반야 선생님 그 딸 박기라 씨가 그 앞에다가 이제 수목장을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목장을 하게 되면 자기 아버님은 흔히 와 있기 때문에 거기 사무실에서 자기가 방만 만들어주면 평생 거기서 기거를 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 완공이 된다 하면 연간 유지 운영비는 얼마나 예상하나요? 당초에 그 42억을 그 이제 40년 갔으니까요.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연간 운영비를 두고 잡았습니다. 이거 잡은 현재로서는 한 6, 7천이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전시실하고 사무실 정도. 인건비 별도고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승동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동 의원입니다. 우리 이영일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일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그 문화영상 팀장님으로서 제천의 그 문화행사와 축제 4개월 동안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여러 문제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무엇보다도 이제 상반기에 이제 대표적인 축제 3가지가 지나갔습니다. 벚꽃 축제, 그리고 동계민속대전, 의병제. 이러한 축제를 또 치르면서 그 제천 시민들께서는 이제 축제 문화에 대한 의식과 패러다임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축제 문화 의식과 패러다임이 상향된 변화는 제천에서도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축제 문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가시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제 축제를 개통해서 5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박사이신 박승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 사실 고차원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장님께서는 축제추진위원회 단장을 저보다 도 몇 년 더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이 하시는데 제가 답변하면 단장님께서 뭐 많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축제는 사실 그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과 지역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 축제가 1995년도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그 전에 한 150기가 되다가 축제가 1999년도 자치제가 되면서 자치단체장하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지역을 알리자고 해서 막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150개 정도의 축제가 한 1,500까지 늘어났습니다. 당시에. 그때 당시에 박승모 의원님께서 단장하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그 당시에 너무 축제가 많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축제를 줄여라 해서 제천시도 2008년도 공문화도 제천시도 3개를 줄인 바 있습니다. 사실은 의림지 공원축제하고 그 다음에 수산의 인삼축제, 그 다음에 항토 아래색이 줄인 바도 있고 계속 했는데, 사실 축제가 문제가 뭐냐면요, 민간 주도형이 돼야 되는데 민간 주도형이 되지 않고 관주도형이 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의원. 근데 관주도형이 되어 왔는데,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 저처럼 한 5년간 계속 하면 축제의 맥을 이어갈 수가 있는데 한 번도 5년간 있는 그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사실 2년마다 옮겼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 축제가 주례라 해서 한 900개가 남아 있는데, 문화관광의 축제가 한 30% 되고, 그 다음에 예술 축제, 그 다음에 주임화학 축제가 10% 됐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축제가 뭐 이천에서 산 축제라든가 김제치 변축제, 또 화천 이제 축제들은 공무원들이 한 5년 이상 해서 많이 더 높아서 갑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민간 주도로 가야지만은 축제가 발전해진다 그래서 축제 추진회가 생겨서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축제 추진회보다 한 단계 높은 사단법인을 만들 이유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현재 저도 의원처럼 패러다임이 바꾸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민간 주도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천 시민들이고 전국에 있는 축제를 하는 단체들 얘기를 들어오면 돈이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풀어나갈 축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이제 미리 답을 해주셨는데, 그 민관 축제 추진 주체간 역할 분담이 이제 새롭게 어떤 정립되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주도가 아닌 그 민의 주체가 되는 축제 문화를 김주 과장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가 하는 건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축제의 수준을 높이려면 결국은 이제 더욱 많은 예산과 그리고 고급 인력과 인프라가 사실은 갖춰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가 많은 고민을 이제 하고 또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는 현재 우리 제천의 축제를 이제 사계절 축제로 이제 지금 요약이 되고 있죠, 그죠? 예. 이게 제가 보면 뭐 한 10년 전쯤이나 지금이나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준비 기간이 거의 한 3개월 정도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기획하고 또 섭외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 뭐가 안 되냐면은 축제의 본질인 그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좀 부족합니다. 예, 저도 아주 절실히 느끼게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되기 위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장 큰 난제가 뭐냐면요, 민간 주체가 되면 더 좋겠지만 사실 민간 주도형이 된다는 게 축제가 발전이 되거든요. 세계 1, 2, 3위 축제를 보면 리오 데자네이루의 삼바 축제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삿포로 눈 축제, 아니면 독일의 맥주 축제 같은 경 민간 주도에서 세계 3위를 됐는데, 대한민국 축제는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지 관에서 공문에서 이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그런 부분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의병제 하면서 작년부터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각 단체, 제천 오타리 클럽이든 분야회든 발효 사회든 그 단체한테 하나의 섹션을 맡겨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갖다가 지금 계속 연구 중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비가 너무 좀 작은 게 좀 단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 사업비가 작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많은 돈을 좀 줘서, 그 다음에 돈을 들이면 그만큼 많은 콘텐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하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가장 큰 고부가가치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한번 제 힘 닿는 것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저 혼자 되는 건 아니지만 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이 지금 3년째 그거 하고 있는데 3년째 하면서
점점 더 그런 걸 느끼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믿고 또 그렇게 또 저희들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보충해서 한 2가지 정도를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 본의원이 생각했던 그런 축제 기능 중에 이제 한 2가지 정도는 뭐냐면 그 축제는 어떤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보존의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존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 제천에서는 그 보존을 시켜나갈 수 있을 만한 어떤 전통적인 기능이 지금 참 찾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병제 같은 경우도 어떤 보존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야 되고 모든 축제에 찾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한 어떤 기능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이렇게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그 평생 교육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축제가. 그래서 주민 시민들께서 어떤 학습을 통해서 그걸 발표시킬 수 있는 어떤 장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이 이어질 때 영국의 그 에딘버러 축제처럼 상당히 성공적인 축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해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함께 고민을 좀 하셔서 더욱 발전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뭐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가 전 세계 10대 영화제 중에 10대 그 축제 중에서 한 6번째가 된다고 하는데, 특별한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참여한다는 겁니다. 영국 에딘버러 축제가. 뭐 역사가 한 100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미리 말씀하셨듯이 평생학습과하고 평생학 축제 그런 거 연계해서 축제 하는데 제천시 전체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한번 개발해서 조만간 한번 계속 연구하고, 제가 이전에 계속 있다면 아주 큰 축제를 안고 한번 만들어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네, 문화예술가와 또 우리 새로이 또 보다 높은 그런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위해서 발족한 문화예술위원회와 같이 손을 잡고 더욱더 수준 높은 우리 제천의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뭐 단장 의원님께서 축제 추진 단장을 단행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마인드 높은 걸 생각하고요. 의원님한테 마인드는 못 따라가지만 그 마인드대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건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그 1차 추가 경정 예산 때 예산 세운 우리 산넘어 남촌에는 2억 5천만 원 그 예산이 썼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촬영을 하는데 지금 2억 5천에 대해서 우리가 편당 1,000만 원씩 해갖고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지금 그때 계획을 그렇게 들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죠? 당초에 청풍영상위원회의 계획은 편당 1,000만 원에서 25회차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쪽하고 이제 얘기하는 과정이 협찬 개념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체적인 제천의 촬영을 하되 제천을 전체적으로 알리는 걸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촬영은 매회 촬영을 하지만 그렇게 가지 않고 전체 2억 5천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틀을 가서 이렇게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KBS 이성재 섭외부장이 제천을 매일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천에 어디다가 보고를 할 것이냐. 그래서 어젯밤에는 청풍 야경을 하고 무림지 야경, 그래서 제천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나가는 걸로 하고, 그렇게 관광지 홍보라든가 저희들 행사, 축제 그런 모든 걸 나가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돈의 개념이 없이 전체적인 틀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당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총괄로 저희가 산넘어 남촌에는 그 드라마에 그냥 광고비로 2억 5천을 지금 지원하는 걸로 바뀐 거네요. 광고하면서 제천 관광지 홍보 차원에서. 그러니까 바뀐 거네요. 네, 그런 식으로. 저희는 편당 1,000만 원으로 해갖고 25회에서 2억 5천을 지원한다고 처음에 추경할 때 그렇게 계획을 들었고 보고도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 그냥 총괄로 해갖고 그냥 2억 5천 광고비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밑에는 그냥
회당 그냥 찍는 거는 기본 전제 하가 된 거고요. 예. 그렇게 된 건가요? 예. 그 집행을 하셨습니까? 2억 5천을요? 지금 정부영상위원회에 줘가지고 같이 계약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계약은 하셨나요? 예. 아, 그럼 그 계약서를 한부 제출해 주시길 요구하고요. 예. 사실 우리가 지금 청풍영상위원회에서 드라마나 영화 촬영할 때 현물로 지금 그 1억 한도 내에서 그분들이 쓰고 나면 영수증을 제출하면은 저희가 그 현물로 지금 그 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 유사일에 없던 걸로 지금 광고비 2억 5천이 나간 거네요. 예. 그렇게 되면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관련된 그 계약서하고 예,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우리 지금 4페이지에 지금 세계영상위원회 총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지금 TF팀이 서울에 사무실에 있죠? 예, 14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영상위원회 지금 예상 인원이 이제 참가 영상위원회 관계자분들하고 해서 국내 500분 정도인데 네. 우리 여기에 초청되는 분들은 따로 계신가요? 연예인이나 뭐 이런 분들? 아, 연예인은 없고요. 전부 다 그 이름 있는 그 감독들이 되겠습니다. 초청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국내 감독님들? 아니 왜 국내에는 별도로 다 오실 거고요. 네네. 국내는 국외를 저희들이 초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자 외에 그냥 감독분들, 그렇죠. 감독분들은 저희가 초청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내 분들은 뭐 본인들이 알아서 오시든지 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레이크 호텔이 전부 다 방이 298개고요. 했는데 그 중에서 침대방이 120개뿐이 없습니다. 침대방. 그래서 그 세계영상위원회 그 미국 사무실에 그 사무국하고 통화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그분들은 방을 하나에 한 사람이 쓴다고 합니다. 근데 전북 레이크 호텔이 방이 침대가 120분이 없어서 그 레이크 그쪽에 관계자한테 한 50개의 침대방을 만들어 달라 그거하고 또 그래도 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어떻게 했냐면 레이크 호텔에 110개 방 정도, 그 다음에 그 리송 프로젝트를 방 70개를 풀었습니다. 사실 지금 없던 거를 그 시장님 직접 사장님 만나셔가지고 70개를 풀고 그래서 세계 영상 관계자들의 지금 영문 홈페이지가 공지가 돼서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류 공연, K-팝 공연인데 이런 거는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거죠? 아, 저기 그 전야제 비슷하게요. 예. 전야제 비슷하게 그 영화제 개막식장 거기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TF팀이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지금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로 지금 조율하고 하고 계신데 예. 지역 투어도 있고 지역도 있습니다. 네. 그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이제 저희가 이제 9월 28일인데요. 네. 그러니까 많은 뭐 분들이 이제 세계영상위원회로 해서 아시아에서 이제 최초로 예, 저희 시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많은 초점이 될 텐데 예. 의전이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고 당연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우리 국외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우리 한국의 고유적인 것들 예. 네,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예. 이 계획서 좀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그 영화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네네. 제가 206회 때 시정 질문을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과 그 연계된 업무를 위해서 제가 세계위원회 통합을 예. 예, 제가 시정 질문을 했었고 성장 가능성 대비해서 제가 영화제는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제가 시정 질문도 했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올해 9회라고 해서
작년하고 뭐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3억을 그 마이너스 통장을 갚았기 때문에 예산은 더 줄었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프로그램이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좀 뭐 인지도 있는 가수들이 올 때도 그분들보다 조금 더 낮은 인지도의 분들이 또 오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향후 제가 우리 지금 박순동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의 맥락이라고 봅니다. 지역공동체 축제. 네. 저희가 지금 4기 축제가 있는데요. 우리 이영일 과장님이 문화예술 쪽에 오래 계셨지만 우리 지금 변화하고 또 지자체마다 지금 관광에 서로 많은 투자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축제, 오래된 축제 이래서 지금 아까 한 900개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축제 중에서 특별한 축제를 저희는 저희 제천의 인프라와 여러 가지 상황을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벚꽃축제도 6천만 원 시 지원을 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발표된 관광객 수는 한 50만 명, 그죠? 그렇지, 일주일을. 예, 일주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벚꽃축제에다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인프라든 여러 가지도 우리 오신 분들이 근데 굉장히 그 길은 아름답지만 오셔서 관광했을 때 불편함은 누구나 느낍니다. 그리고 민원도 많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획기적으로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벚꽃 축제를 예산을 더 하더라도 조금 더 인프라나 지금 많이 지적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도 좀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영화제 말고 우리 청풍호에 뭐 새로운 연계된 축제라든지 적은 예산으로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건희 의원님이 저는 이제 영화제도 4년 5년째 했고요. 축제도 5년 했는데 사실 의원님의 질문이 참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왜냐하면 3억이 줄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질이 높은 이문세 같은 사람 부르면 한 5천만 원 이상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 못 부르는 이유를 의원님께서 꼬집어주셔가지고 사실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3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영화제에서는 10억 중에서 3억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름 있는 가수를 뮤지션 많이 못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자꾸 돈은 올라갑니다. 메가박스 같은 데도 돈이 올라가고 자꾸 올라가는데. 네, 아니 말씀을 도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근데 과장님 제일 중요한 거 예산 부분에 올라가는 거는 지금 서울에 있는 영화제 집행위원회 사무국 있죠? 거기 경상비가, 인건비가 경상비랑 그게 계속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도에 한 7억이잖아요. 근데 영화제는 사실 6일 지금 1년 동안 6일 하는 건데 사전 작업이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6일 동안 12명의 직원이 서울 사무국에서 경상비를 한 7억씩 써가며 과연 이 영화제가 우리 제천의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는 거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제가 그래서 꾸준히 영화제 사무국을 제천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분들이 제천에 오시면 다른 연계된 영상 쪽 일도 같이 업무 협약이 돼갖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까지 9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안타깝고, 차라리 경상비하고 인건비는 동결인데 프로그램이 올라갔다. 그거는 물가가 올라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도 좋은 연예인분들 초청하고 이럴 때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올라간 것들은 사업비도 그렇고요. 지금 올라간 부분은 무대 한 가지 예만 들면은 무대 설치비가 1억 1천이에요. 예. 한 5년 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입찰 왔습니다. 네네, 입찰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려갖고 입찰로 돌렸는데요. 그 부분도 1억 1천만 원이에요. 계속 1억 1천에서 1억 3천, 5년 정도. 그런 것들은 예산이 안 올라가고 경상비가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제가 영화제 홀더도 막 50번씩 되는 거 다 보고요. 그래서 과연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제천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겠냐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분들도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장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요번에 치러보시고 조금 더 꼼꼼히 따지시고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 향후에 그 대체할 수 있는 축제라든지 아니면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6일 하는 행사를 1년 동안 서울에 12명씩 사무국을 두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영화제든 뭐든 같이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면 더 업무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더 많은 의견을 좀 수렴을 하시고 해서 향후 앞으로 좀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의원님께서 경상비 뭐 6억 7억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경상비라는 거는 그냥 하나의 경상비가 아니라 거기에 그 행사비를 뺀 그런 금액인데 자세히 따져보시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아니 행사비가 아니고 지금 일례를 들면 거기 사무실 비용이 맨 처음에는 제천 학사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서 사무실을 얻으면서 나가면서 3,600만 원이 증가된 거잖아요. 예. 네네.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증가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경상비용 그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따져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달가요제도 지금 CJB에 저희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CJB로 지금 한 몇 년째죠? CJB하고 지금 저희가 할게요. 처음부터 계속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개선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는데 그러려면 종합 편성 그 종편 쪽보다는 다른 채널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 한번 조금 더 강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이 박달가요제를 토요일날 오전에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네. 작년에 토요일날 오전에 요새는 토일이면 다들 야외로 가시고 놀러 가십니다. 시청률이 얼마나 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보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 참가도 많이 하고 지금 박달가요제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거기에 참여하시는 가수분들만 관심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앞으로는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CJB에다 1억 3천을 옛날에 1억 1천에다가 도입받아서 1억 3천이 돼서 제가 볼 때는 1억 3천을 갖고 KBS나 MBC나 SBS를 한번 해보고 드려봤었습니다. 했는데 최하 금액이 2억 5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방송을 타야 이래도 명색이 있는데 지방 방송이다 보니까 역시 지방에서 돌아서 안 되고 예산이 간수가 되는 문제에서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새 보면 월드 TV라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ITV라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별로 많은 사람이 못 보면 한 2%, 2, 3%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1억 3천을 주기는 또 그렇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전국 방송 내분이 가장 좋습니다. 예산만 허락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사실. 네, 저는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전국 방송을 지금 17회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쯤은 시도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 올해는 CJB하고 지금 계약을 하셨죠? 예. 네, 방송 시간이나 우리 거기 오시는 가수분들 이런 분들도 조금 더 우리 요구를 좀 많이 하셔갖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다른 방법도 있나 한번 예산이 필요하면 더 세워서 전국 방송을 한번 타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17에 된 그 박달가요제에서 한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산 넘어 남촌에는 예. 처음에 어떻게
이 예산이 잡히게 되는지 혹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네. 저는 애초의 약속대로 예. 그렇게 실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아니면 무효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제 방에 와서 그날 4시에 했던 말씀이 있고 제가 이 예산을 보낼 때 분명히 단서 조항을 달아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충분히 스토리 속에 녹아나도록 하겠다고 해놓고 가더니 끝을 내는 이런 일은 이건 아주 몰지각한 일이기 때문에 뭐 추후 당연히 예산도 더 없겠지만 있는 이 예산도 제가 집행 정지시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배부장 이성재 부장을 요새 맨날 부릅니다. 왜 그 신화제 속에 제천이 녹아들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 작가들이 3명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들한테 제천을 펜트로 시켜주든지 제천 내려와서 제천의 스토리가 녹아들어 있어서 해달라. 어제 물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밤에 지금 왔다 가고 있고 지금 계속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부분이 그분에서 의원님께서 하시는 거는 제가 한번 계속 저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제가 저희들 입장에서 이게 그냥 단순히 그 자막으로 흘러가는 광고비라면 그 예산을 세우지 않을 예정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뭐 시장님이나 뭐 송만배 위원장님이나 저나 각기 의원님들께 하셔서 이런 부탁들을 하셨는데 제가 이대로는 줄 수 없다. 그래서 오시라 해서 제가 4시에 만났어요. 어느 분을 만나셨어요? 저를 만났어요. 예, 제가 그분들 성함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제가 이것이 단순히 광고비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제가 예까지 들었어요. 청풍의 수몰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에 대한 애환들을 그려놓고 음악도 넣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시나리오를 가지고 오시라 그랬더니 시나리오 속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나리오를 하면 이건 그냥 자막 처리로 지금 처리하고 있다면 안 된다. 그러면 제천이라는 곳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 그러니까 뭐 제천 사과를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뭐 보신 분들이 하나는 슬핏 스쳐가는데 나머지는 청테이프로 다 막았더라. 그리고 실내 촬영이 너무 많다. 또 하나는 청풍호를 찍었더라도 그것이 우리는 제천에서 찍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청풍호인지 알지만 일반 다른 시군에서 볼 때는 또는 도시에서 볼 때는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알 수도 없고요. 옛빛 마을이죠? 그 염색하시는데 예. 거기를 찍었을 때는 예천군으로 나갔어요. 이런 굉장히 사소한 것들처럼 여겨지는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는 어차피 예산을 안 주니까 어깃장 놓느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단순히 전체에 뭉뚱그려서 광고비를 나갔다. 그럼 이거는 애초에 얘기됐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 집행 정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